방금 전 발표된 소식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핵협상이 무려 21시간 만에 지금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방금 전 JD 벤스 부통령 긴급 발표 성명이 있었죠. 이거 뉴스만 보면은 이제 중동이 또 불안해지겠구나, 시장 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실제로 지금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 리플, XRP 다소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자본은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 하나로서 이 뉴스에서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고 있는 진짜 흐름들 보여드릴 예정이고,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한번 짚어볼게요. 전 세계가 주목하던 미국과 이란의 직접 협상이 있었죠. 21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지금 방금 전 발표가 된 겁니다. 여기서 미국 협상단 측에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실시간으로 10번 넘게 의견 주고받으면서 밤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빈손이었습니다. 아무런 합의가 없이 그냥 협상이 결렬돼 버렸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된 거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협상이 왜 깨진 건지 여기서 핵심은 딱 한 개입니다. 핵무기를 어디까지 포기할 건지 여부인데, 이 한 가지에서 양쪽이 지금 타협점을 절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당분간 핵무기 안 만들 건데 창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도 채워주겠다, 뭐 이런 수준의 약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원한 건 이게 아니죠. 애초에 미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설비, 설계도 전부 다 영구적으로 없애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기를 창고에 넣어두고 자물쇠를 잠기는 게 아니라 용광로에 던져버려가지고 전부 녹여버리고 설계도까지 불태워라,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전부 다 없애면 나중에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사라지는 거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내내 실시간으로 개입했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참여했다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미국으로서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애초에 서로 양보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요, 양보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겹치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구조적으로 애초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뉴스에서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협상이 깨진 게 우리 자산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보셔야 되겠죠. 협상이 깨졌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미국이 이란에 걸어놓은 경제 제재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 제재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란은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국제 송금 시스템을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스위프트가 막혀 있습니다. 은행 간에 거래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지금 아예 사용이 불가능한데, 물건을 팔아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 돈을 보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이 금융의 외딴섬 같은 왕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협상이 잘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재가 풀리고 이란을 포함한 중동의 막대한 자본들 정상적인 달러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돈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요,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 공고해졌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서부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란처럼 미국 달러 시스템 밖에 놓인 나라들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달러 쓸 수 없으니까 달러 없이도 국제거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됩니다. 생존의 문제인데 여기서 암호화폐가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미 움직임들이 포착이 돼버렸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의 통행료를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이냐?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바닷길이고, 그 통행료를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로 걷기 시작했다라는 건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국가 운영에 쓰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번 협상 결렬이 이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번 협상이 성공했었다면 이란은 다시 달러 시스템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암호화폐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협상이 깨졌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게 된 거고, 제재를 우회하고 경제를 돌리기 위한 영구적인 인프라로 굳어진다라는 사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잠깐 빌려 쓰는 거랑 아예 집을 짓고 눌러 앉는 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이게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 상황이 마냥 편하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상대 나라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본질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돈의 흐름을 미국이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재를 받는 나라들이 미국이 보지 못하는 경로로서 돈을 주고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파악이 안 되니까 미국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죠. 미국도 결국에 국경을 넘는 돈의 이동을 빠르게 처리하면서도 또 동시에 모든 거래 기록들이 투명하게 남아서 미국 정부가 볼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해진다는 사실. 기존의 은행 중심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또 통제 밖의 지하 경로는 너무 불투명하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뭘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송금 인프라겠습니다. 거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면서도 모든 기록이 분산 원장에 남으니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제재를 받는 나라들은 달러 대신에 암호화폐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제재를 거는 미국도 그 흐름을 통제하려면 결국에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양쪽 전부 다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고 말 그대로 방향은 같은데 이유가 정반대인 거죠. 이게 지금 이번 이슈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이란은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 양쪽 다 협상 자체를 완전히 끊었다고 선언하진 않았거든요. 미국 측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자체는 긍정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남겼고 하지만 핵심 조건에서의 간극이 좁혀질 만한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조건을 국가 안보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트럼프도 전쟁을 일으킨 이상 체면을 차려야겠죠. 근데 이란 자체도 이 핵기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체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이란은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런 상황들이 어쩔 수 없는 구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제재는 상당 기간 앞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 제재가 유지된다면 달러 시스템 밖에서의 대한 결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탈달러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미 진행 중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암호화폐 통행료 징수 사례처럼 이 실제 사용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 구조가 깨질 만한 변수는 지금으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당장 코인 사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건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지 내일 당장의 가격을 예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 다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눈은 가지고 계셔야겠죠. 이 뉴스의 겉모습만 보면 악재처럼 보이는 일들이 또 실제로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유동성을 밀어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이 핵기술 완전 포기라는 넘을 수 없는 벽 앞에서 결렬됐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지지는 유지가 되고 달러 시스템 밖의 국가들의 암호화폐 채택은 임시가 아닌 영구적인 인프라로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봤을 때 미국조차도 이런 흐름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해지는 게 있죠. 미국이 실제로 받아들이려는 블록체인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중심에 어떤 프로젝트들이 놓여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요즘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이 움직임이 안 나올 때 오히려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살아나고 또 알트들이 힘을 못 쓸 때 오히려 리플이 살아나는 이런 시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금도 벤스 부통령 발표 직후에 어땠어요? 비트코인 리플 폭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운영 중에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수익이 났죠. 카이트 코인은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할 수 있는 코인으로 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결국에 몰빵 투자라는 게 편하고 몰빵으로 들어간 코인이 잘 상승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몰빵 투자인 경우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겠습니다. 이 단기 알트들 무리하게 병행할 필요 없겠지만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알트 시장이라고 하면 약간의 비중 정도는 시장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알트들을 살려보는 거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알트들을 병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종합방에서도 안내드렸었지만 무리한 비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순간 어떻게 변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중을 조절하고 무리한 타점보다는 적당한 단기 고점에 목표가 걸어놓으시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핵심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렵다 생각하면은 진짜 어려워지는 시장이에요. 오히려 조금만 넓은 시야로 보시면은 좋은 시장일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저희 텔레그램 방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